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쌍용 자동차 인수 합병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꼭 보정이 됐으면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 문제를 따로 다뤘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별개 이야기입니다. 강영근 대표님이 평소 인터뷰에 나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테슬라가 이렇게 성공할 줄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테슬라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바로 그런 입장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래, 테슬라도 그랬지, 에디슨 모터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국내 기업이 바로 에디슨 모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없었다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못 잡았을 겁니다. 완성차 업체, 아무리 쌍용 자동차가 매출이 3조 중소기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고 해도 완성차 기업은요, 자본, 인력,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만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에 우리도 완성차 만들려고 한다, 전기차 만들 거다라고 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아무도 테슬라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고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런 전례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실리콘밸리, 애리조나 굴뚝 산업의 본거지 디트로이트가 아닌 전혀 IT 기반으로 한 기업이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어내더니 시총, 세상의 자동차 지도를 다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걸 미리 알아본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미적미적한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식이라도 사둘 걸. 그리고 네오자동차, 왜 우리가 테슬라의 저런 도약을 주목하지 못했을까? 왜 저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고 대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후회하면서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온 영혼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이 전례를 봐왔어요. 이 엄청난 결과를.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기차 만들래요. 테슬라에서 모델 S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루시드라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시드 에어라는 모델이 나올 겁니다. 나오기 한참 전에 2017년 발표하면서부터 관심을 끌었고요. 불과 작년 말에 비로소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도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지금 시총 보십시오. GM보다 훨씬 더 위입니다. 리비아는 계속 연기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엄청난 가치,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중국의 그 많은 전기차 기업들, 중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샤오펑, 니오, 비아디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막 전 세계에 포드, GM, 또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만큼 쏟아내나요?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만 대 수준인데 지금 거기에 온갖 관심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에디슨 모터스가 테슬라처럼 답답한 위치라서 좀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에디슨 모터스가 전혀 완성차 업체의 경험이 없고 검증된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기업을 아직 지금 부실 상태인데 계속 지금 하락세에 있는, 그래서 소생하기가 이게 가능할까 해서 여러 번 파산까지 고려했던 이 기업을 인수받아서 성공시킬 것인가? 이거 경험과 기술과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서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자로 선정을 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지더위에 2015년 그 전기차 수입에다가 조립해서 판매를 했던 세미시스코 인수해서 얼마 안 된 법인 상장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쌍용 자동차의 전동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기업에 쌍용 자동차를 맡긴다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한 그 근본 원인이 테슬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그 사건을 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동화를 한다고? 에디슨 모터스? 그래도 상용차 관련해서, 전기버스 관련해서, BMS 관련해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테슬라 그러다가 천지개벽하는 거 봤잖아.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누가 알았겠어?
에디슨 모터스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를 충분히 보셨어요. 답답해 하실 게 아니라 이 상황, 이렇게 테슬라의 이 엄청난 기술 혁신, 그리고 세계 지도의 변화, 자동차 시장의 혁명, 혁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수혜를 얻은 것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생각해보면 자꾸 테슬라와 이제 비교를 하시고 사명도 에디슨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테슬라랑 비교를 할 때 보십시오. 테슬라가 로드스터라는 거를 각고의 노력 끝에 로터스를 가지고 와서 실차로 보여줬습니다. 그 엄청난 성능을. 그때 이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저 이북 소프트웨어 만들던 마틴 에버하드, 그 타페닝, 거기에다가 생지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미치광이, 그리고 과학전람회 몇 번 나가가지고 과학박람회에서 상 탔던 그 스트라벨, 경력도 전혀 없는 그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18650 무슨 뭐 디지털 카메라야? 뭐 보조 배터리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다 비웃었는데 실제 차가 나왔어요. 로드스터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성능에 훌륭한 스타일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앞으로? 그럼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린 게 아니라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모델 S라는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풀 만큼의 파워트레인 기술 혁신이 적용된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확신은 하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투자가 몰리고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결과물이 나왔고 양산 모델이 그야말로 엄청난 완성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구글에 가서 구글 CEO에게, 레리 페이지에게, 혹은 또 애플 CEO 팀쿡에 가서 우리 거 좀 테슬라 인수를 해서 너희들이 좀 키워보면 어떡할 거냐.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모델 3가 나오고 드디어 테슬라의 기술력이 대중적으로 자동차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하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여주는 자율주행 보조,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발전했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라는 확신을 드디어 하면서부터 테슬라의 전체 가치는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인수를 해서 이 쌍용을 살리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엄청난 편견을 딛고 이런 성공을 보여줬고, 그 테슬라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기차 스타트업에 높은 관심을 갖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을 인수합병하는데 결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면,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해야 될 일은 테슬라와 같이 이런 결과물로 우리는 쌍용을 살리겠습니다. 프로토타입, 그리고 관련된 상세적인 로드맵, 그리고 기술에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 핵심 기술 몇 가지 그래픽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몇 개만 내보내면 사람들이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석해줘요. 이걸 자세하게 해석해주지 않아도 관련된 핵심 기술 몇 가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들 빼고 뭐 기술 특허 관련해가지고 다 공개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쌍용 자동차를 EV로 전환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쌍용 자동차를 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모델링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 실차 형태의 프로토타입의 자동차 모형이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래픽으로 상세하게 인버터는 어떤 방식, 전기 모터는 어떤 방식, 배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생산 방식은 어떻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스트를 낮춰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코스트를 낮출 것이고, 지금 내연 자동차를 그대로 전동화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단순히 내장재를 바꾸고 스타일링을 바꾸고 디자인 몇 개 변경한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성능, 편의성, 그리고 가성비, 이런 부분, 거기다가 전기자동차가 안전하고 뭐 화재로부터 그 외에 이동수단으로서의 모든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신뢰를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정되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차근차근한 그런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저희가 지금 얻기 원하는 정보들입니다. 지금 이 에디슨 모터스에서 UAM 사업도 할 것이다, 드론 사업도 할 것이다, 선박을 전동화로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관심사가 사실 아니에요. 뭐 알아서 잘 이런 그 관련 사업들을 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 회사를 흑자로 유지를 하면서 성공시킨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상용차, 그것도 전기버스, 또 요거 관공서에 납품하는 지금의 형태의 사업과 일반 컨슈머를 대상으로 한 완성차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것은요, 품질, 단순히 경쟁력,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장기간 이용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장, 대규모 리콜로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에,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엄청난 손실들,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보관이 있는가. 지금 상품성을 단순히 예를 들어서 포란도 EA 모션, 요거를 500억 운전 자금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배터리를 88kW로 늘릴 수 있는 일부 설계 변경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또 인포테인먼트 대시보드를 변경을 한다, 뭐 금형을 다시 해서 라지에이터 그릴 비롯해서 일부 요렇게 이미 처음부터 이런 스펙으로 만들어졌던 자동차를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열관리 방식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느냐. 이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내장 설계를 변경했을 때 오는 어떤 통신 오류라든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있겠느냐. 3월에 이제 곧 출시인데 요거를 상품을 기획을 하고 이거를 시험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보통 아무리 빨라도 이걸 1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제조사도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분 변경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몇 개월 만에, 그것도 일반 완성차 업체들이 투입하는 돈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그 비용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물을 테슬라처럼 그때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기술은 이렇게 할 거야. 기술은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돈이 덜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쁘신데 할 일도 많으시고 인수합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챙기실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인터뷰 나시는 그 시간에 이런 걸 만들어서 주시면 자동차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합니다. 아, 우리가 볼 때 저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큰 돈 안 들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보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이거를 해결하실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걸 보러 거기까지 가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가서 본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몇 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시거나 실차 하나 이 자동차 위탁 업체에게 주문하셔가지고 디자인,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 뭐 그런 것들 모형으로 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놓은 자료라든지 영상 뭐 이런 것들만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에 크게 특허권에 문제가 되지 않은 선에서 공개를 하더라도 볼 수 아는 사람들은 유추해서 아, 이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기업 인수하고 나서 뭐 차근차근 해야 될 문제를 왜 벌써 요구하느냐. 사실 이게 기업 인수 전에 증명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검증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생략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생략이 돼서 이 부분이 중요한 파트로 여겨지지 않았던 게 바로 테슬라 효과입니다. 테슬라에서 워낙 엄청난 혁신과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에디슨에서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에디슨 EV가 세미시스코 시절에 3년 계속 적자였어요. 인수 안 하셨으면은 작년에 이미 법정 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었는데 지금 1300배 이상 주식이 올랐잖아요. 왜 제대로 된 어떤 EV 같은 걸로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 지금 에디슨 모터스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에디슨 EV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인수하자마자 역으로 에디슨 모터스 주식에 500억 투자를 또 결정을 해서 수익이 안 나는 회사에서 물론 뭐
그 지배 구조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그 기업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기업의 시총이 지금 8,2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테슬라 효과입니다. 테슬라가 없었으면 꿈도 못 꿔요, 이거. 그리고 테슬라가 없었으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걸 누가 믿어주고 누가 응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를 봐왔고 리비안을 봐왔고 루시드를 봐왔고 니오, 샤오퐁, 미아드 이런 기업들 신생 기업들이 날개도 친 듯 비상하는 걸 봐왔으니까 에디슨 모터스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복을 받으신 거예요. 축복받으신 거예요. 사업가로서 엄청난 행운입니다. 이거는 시기와 우연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운칠기삼이라 그랬는데 잘 준비하신 것도 있고 워낙에 또 탁월한 분이시기도 하겠지만 운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에디슨 모터에 정말 청신호를 가리키면서 쭉쭉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지금 혜택을 입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자동차를 좀 잘 알거나 내연 자동차의 프로세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의혹을 그걸 이렇게 좀 우습게 아니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믿어주세요라는 말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믿어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근거를 보여주시면 되고 그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현대자동차 EGMP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관련해가지고 각 플랫폼 설명하는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GM에서도 이번에 뭐 실버라도 EV 설명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래픽들이나 기술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선보였어요. 이런 거 몇 개 만들어서 1년 안에 열정을 낸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기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일 뿐이에요. 그게 반드시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020년 말까지 로보택시 한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사이버트럭 계속 연기되듯이 아마 그 일부는 되지만 일부는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뭔가 소생을 위해서 기업 회생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들이 뭔가를 단계별로 해서 보여주실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한국에서도 정말 이름처럼 테슬라 못지않은 EV 쌍용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할 거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으로는 인터뷰하실 때 나오셔서 그리고 또 에디슨 모터스 소개를 할 때 테슬라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답답해요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 모터스를 믿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기대에 그 믿음에 또 이렇게 해서 쌍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희망에 부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런 혜택을 입고 계신 기업가로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할 겁니다. 저런 사업도 할 겁니다. 지금 전동화에서 이만큼 이렇게 말로 하시지 마시고 또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어떤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코스트에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차근차근하게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모델이 이렇게 해서 10종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20종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30종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별도로 해서 강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